네, 태풍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책부 조희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지금 태풍의 위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시각 어느 곳에 있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보다는 대만에 좀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으로 670km 부근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한반도에 가까워질수록 북상하는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주도에는 오늘 벌써 많은 비가 왔는데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시점을 언제라고 봐야 돼요? 네,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으로 강하게 회오를 치고 있는 게 바로 제11호 태풍 흰남노입니다. 내일 밤이면 서귀포 180km 부근까지 접근하고 모레 8시쯤엔 경남 통영 부근 해안을 거쳐 한반도에 상륙합니다. 이후 9시쯤 부산, 10시엔 울산과 경주, 11시엔 포항을 경유해 동해 앞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은 오전 11시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전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만큼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예. 이번 태풍의 특징은 시간이 가도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반도로 올라오면서 그런데 오히려 더 강도가 세지는 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만 쪽에 있는 흰남노의 세기는 매우 강 수준입니다. 이 태풍의 강도는 4단계로 나뉘는데요. 중, 강, 매우 강, 초강력입니다. 현재 흰남노의 세기인 매우 강 정도만 돼도 사람이나 커다란 돌도 날아갈 수 있는 세기인데 이 한반도에 접근하면서 초강력 태풍, 그러니까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는 수준까지 세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 쪽에 있는 티베트 고기압이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본 쪽 북태평양 고기압은 세력이 축소되면서 흰남노가 지나갈 길을 열어줬고 인도양과 남중국해 수증기도 흰남노의 세력을 유지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보다 더 센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으로는 가장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태풍의 또 하나의 특징이 많은 양의 비를 내린다는 건데 이거는 또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제주도와 수도권 등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쪽에서 접근해온 기압골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끌어올린 고온 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이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는 아래쪽으로, 덥고 습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대기 전층에 비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구름이 흰남노 때문에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반도에 머무는 건데 이런 영향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예. 태풍이 무서운 건 강풍 때문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내륙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몰아칠 예정입니다. 저희 기자가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 초속 20m면 우산살이 휘고 초속 30m가 되면 눈을 뜨기는커녕 몸까지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60m 이상의 돌풍까지도 예상되는데요. 초속 60m면 크레인이 쓰러지거나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위력입니다. 특히 해안가에선 폭풍에 일에 주의하고 고층 빌딩들도 거센 바람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 정부와 지자체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또요 준비할 수 있는 대비책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강한 비바람이 들이닥칠 땐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는 베란다 창문과 창틀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유값이나 박스를 끼워 넣는 게 좋고요. 지붕이나 입간판 등 시설물이 바람에 날아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번 집중호우 때 경남 지역이 침수했었던 만큼 하수구나 배수구 재정비도 필요합니다. 이 농가에선 축사 붕괴를 막기 위해 보조 기둥을 미리 설치하고 무엇보다 저지대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겠습니다. 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조희로 기자였습니다.